저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김영보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공지능과 미래의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의학의 분야가 이렇게 바꾸는 거 역시 빅데이터입니다. 요즘에 병원에 가시면 거의 의사 선생님들 만난 다음에 하는 일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정확한 병을 알아보기 위해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진단검사의학, 그 다음에 대부분 CT를 찍으세요, MR을 찍으세요, PET 검사를 하세요 하는 이제 방사선 영상의학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냐면 조금 있으면 저희 유전체에 대한 모든 거를 분석하는 걸 NGS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유전체가 한 100기가 정도 되는데 그게 여러분의 손에 다 쥐어주는 시대가 불과 몇 년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전체 때문에도 의학에서는 이제 많이 이런 빅데이터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전자 시대를 열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장비 회사가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일루미나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일루미나라는 회사의 그 새로운 임원이 작년에 애플 부사장이 영입이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미래의학을 주도할 정밀의학의 프로젝트의 수장이 인텔이면은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 즉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를 만드는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애플은 또 어떤 회사죠? 스마트폰을 열었던 회사의 임원진이 이런 차세대 우리 유전자를 분석하는 회사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빠른 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의료라는 게 요즘에 결국은 유전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즘에 여기다 웨어러블 어떤 디바이스를 차고 뛰고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몇 킬로를 걸었고 몇 보를 걸었고 칼로리가 얼마 소모되고 이런 생활 습관에 관한 데이터들을 지금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면 여러분들 손에 자기 자신의 전체 유전자 데이터가 올라오고 바로 이런 데이터들의 홍수가 지금의 의료를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5년 후면 최근에 일루미나에서 만든 새로운 노바색이라는 장비는 그 분석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고 가격은 아마 10만 원대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만 원의 개인 자기 자신의 전장 유전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할 것 같고요. 그런 시대가 곧 눈앞에 다가왔고 지금 저희가 임상에서 제가 환자분들을 보는데 쓰는 데이터 양을 한 10%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전자가 손에 쥐어져서 여러분의 어떤 병을 유전자 기반으로 진단을 하고 그 유전자에 맞는 치료제를 선택하는 시대가 오면 그게 한 30%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뛰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건강을 예측하고 어떤 병을 막고 하는데 소요되는 데이터는 60%라 그럽니다.
앞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의 의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보면 구성한 분이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회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은 생물학이보다는 데이터 과학에 가깝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의학의 한 80%를 또 대체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저희 의료 후배들도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빠른 데이터의 증가 시대로 인해서 유수한 의과대학의 예과 커리큘럼을 지금 고민하고 바꾸고 계시죠. 구글의 자회사인 23andMe에 들어가시면 99불을 내면 이만한 키트가 집에 배달이 되죠. 거기 보면 자기의 타액을 뱉어서 밀봉하면 반송용 그 페덱스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거기에 연구 동의만 해주시면 자기 유전자 데이터가 분석돼서 오죠. 23andMe는 이 데이터를 모아서 파킨슨 신약 개발하는데, 치매 신약 개발하는데 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그런 개인의 유전자 한 개당 데이터는 가치가 얼마더라 하는 게 지금 이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다가 돈이 붙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플러스 머니, 그래서 데이터 모니타이제이션이라는 신조어가 현재 만들어지고 바로 그래서 데이터 이코노미의 시대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의 의학 지식은 그 3년에 2배가 된대요. 근데 2025년이 되면 이제 3일에 2배가 된다고.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 데이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바뀌고 있고, 저희가 빅데이터 그러는데 빅데이터가 도대체 무언가 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다루기에 너무 큰 데이터, 또 한편에서는 텍스트 같은 그런 정형 데이터가 아닌 음성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의 생체 신호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한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양을 가지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가 하는 정도를 그 분야의 빅데이터라고 이제 많은 세계사학들이 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에 그 안과에서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이 망막이 변성이 오거든요. 우리 몸에 가장 작은 혈관 덩어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뇌가 전부 혈관 덩어리고요. 두 번째가 눈 뒤에 망막, 세 번째가 콩팥 걸러내는 사구처가 거의 그 작은 혈관들 집합인데 변성이 오는 거죠. 그거를 안저 촬영을 해서 했더니 여기 보시면 12만 장 정도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더니 인공지능이 세계 유수한 안과 선생님들보다 높은 진단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당뇨병성 망막증에 필요한 빅데이터는 12만 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요즘에 그 병원에 가시면 중환자실에 가면은 온갖 생체 신호를 의식 없는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도대체 말을 못하니까 생체 신호로 맥박이 얼마나 뛰고 그다음에 심전도가 어떻게 변하고 여기에 이렇게 각지를 끼워 놓으면 산소 포화도가 얼마고 막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이 그 폐혈증이라고 sepsis, 우리 혈관 전체 몸에 균이 퍼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거의 이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옆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기 각 기기에서 올라오는 워닝 시그널을 종합해서 이상하면 담당 주치 선생님을 부르죠. 근데 24시간을 다 지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 비정형 데이터의 홍수인 중환자실을 세계적인 IBM이나 필립스나 이런 회사들은 저걸 인공지능한테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폐혈증을 예측을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에 굉장히 전형인 생체 신호마저도 데이터 처리를 해서 인공지능이 미래를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앱을 설치하면 자기 유전자 데이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회사에서 제공하는 앱을 해보면 어떤 와인이 맞고 어떤 커피에 맞고 우유를 먹어도 되는지 또 당뇨병은 몇 세 정도가 되면 오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굉장히 미묘한 상담을 하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인간의 특성에 맞는 감정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감히 접근하기 힘들 거다 그런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거꾸로 됐습니다. 그 환자분들하고 미묘한 그 인터뷰를 한 걸 다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정형화된 인터뷰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넣었더니 수십만 장을 넣으니까 이제는 무슨 우울증, 타임 맥기, 약은 뭐 드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분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이 대비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의료산업도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지금 급격히 진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세 가지 키워드 중에 빅데이터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은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미래의학을 한번 살펴보면, 근데 인공지능은 이미 자연어 처리를 다 배우고 분류 방법을 해서 어떤 이런 텍스트를 넣으면은 이게 진단인지 이게 치료 약물인지 이런 걸 다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해서 자기 분야의 약이면 약, 진단명, 뭐 수술명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이제 IBM 왓슨 네, 아버지라고 하는 마크 크리스라는 분인데 폐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던 왓슨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합하면서 배워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레지던트 트레이닝처럼 수많은 그 저널이라든지 텍스트를 다 섭렵하고 났더니 지금은 모든 의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리서치 연구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의학에서 정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의료진들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의학에 첫 발을 디뎠지만 이미 마취과 영역, 영상판독 영역, 중환자실 이런 데도 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